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금, 비가 오고 있네, 그죠? 비가. 내일은 이제 또 휴일이죠. 내일도 휴일. 3일 연속 지금, 연휴인데, 아마 여행 다니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죠? 주말 특강은 좀 많이 참석을 안 하셨나봐요. 뭐, 바쁘시니까 주말에. 아무튼, 이번 주도 또 많은 분들이 특강에 참석을 해 주셨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수급이 지난주에 되게 좋았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지난주 후반에 조정을 조금 받았지만, 수급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5월 말 다음 주가 화수, 그러니까 월요일날 휴장이니까, 화수 이틀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5월 달, 그죠? 거기에 이제 MSCI 변경, 그죠? 그리고 이쪽에 또 5월 말 윈도우 드레싱 두 개가 이제 이럴 때도 수급 부분에서도, 그죠? 아무튼 MSCI 부분에서는 저번에 보여줬지만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또 윈도우 드레싱도 나름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5월 달 월봉은 뭐 양봉은 확실하지만 이제 좀 얼마만큼 좀 키워놓느냐 이틀 달리는데, 그거 한번 이따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장대 양봉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번에도 계속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나스닥이 12,200대 여기를 저항대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지만 5월 중순경에 여기를 돌파를 해버리니까, 그죠? 강하게 지금 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주가가, 그죠? 급등이죠. 급등 2.19% 급등을 했으니까 이 부분 자체 특별하게 뭐 호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게 주 후반에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의 실적이 끌었고, 또 거기가 더불어서 이제 부채 상환 협상 부분도, 그죠? 뭐 결국은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저렇게 되면 나스닥이 아무튼 강한 흐름을 지금 이제 이쪽 주봉상 보면은 13,000포인트대, 그죠? 여기에 이제 저항대 약간 걸려있고, 이 13,000포인트가 이제 지난해 8월 달의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이 왜 지난달에 주가가 중요했었냐 하면, 이제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파월 의장은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았었죠. 시장 자체를. 금리, 물가에 대한 부분을. 근데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말 그대로 매파로 바뀌면서, 그죠? 주가가 급락을 하고, 금리가 뭡니까? 뭐, 계속적인 큰 폭의 상승세를, 인상을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고점 부분이 지금 이제 이번에, 그죠? 이번에 부채 한도와 조정받으면서 결국 이거 실적으로 어쨌든 뚫는 거니까, 실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돌파를 하면은 여기서 주가는 또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고점이 14,500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20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어디라고 했어? 13,000포인트라고 그랬죠? 13,000포인트. 이제 13,000포인트 거기 근접을 했으니까. 금요일날 종가가 12,975포인트니까요. 그러니까 1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여기가 이평으로도, 그죠? 120주 이평도 있지만은 8월달,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강력한 매파로 갑자기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거기를 돌파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뭐야?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거죠. 거기부터 금리를 이제 급격하게 인상을 시켜버렸으니까. 금리 인상을, 그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13,000포인트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시장도, 그죠? 나스닥이 13,000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느냐. 그게 이제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어제 제가 이제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가,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다는 것은 시가총액 1위, 2위, 3위를 산다는 것은 시장을 산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미국 시장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 13,000가 안착이 되느냐.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포인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가 계속 또 끌고 나가는 부분이 되느냐. 그게 이제 자동차 쪽으로 또 바이오 쪽으로 여타 확산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양 차트 본 김에 셀트 차트도 한번 또 볼게요. 자, 셀트도 이제 일봉으로 어쨌든, 우리가 수요일날 뭡니까? 조정이 좋았죠. 그리고 목요일 조정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목요일날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한 부분에서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3일 그 또 이틀 하락 조정, 어제는 뭐 금요일날 보합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보합권 자체가 박스권 상단이죠. 그죠? 박스권이라는 것은 전번 5월 중순 17만원대 이 초반,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세웠으니까, 그럼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여기서 뭡니까? 주가가 플러스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면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 이 전고점 돌파한다는 것은 18만원을 돌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지 않을까. 이제 6월이고요. 그 다음에 7월이고요. 그죠? 7월달 이제 셀트가 어쨌든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의 런칭이, 그죠?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이번 주, 아무튼 지난주에 음봉을 맞았으니까 3주 양봉 내고 한 주 조정. 그래서 짧게. 만약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양봉을 냈으면 이번 주에는 조정을 또 받을 부분인데,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고점 돌파를 하면, 결국 그 다음 이제 고점대가 18만 6천원대잖아요. 그죠? 박스, 주봉상으로도. 그럼 다음 주에 18만 6천원대를 시도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결국은 돌파를 한다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월봉도 이제, 어쨌든 뭐, 지금 20개의 월봉을, 그죠? 돌파를 지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 어제 특강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실적과 이평, 그죠? 또 대세 상승의 이평이라 보는 주봉상은 20주 이평이라고 그랬죠? 월봉상은 20개월. 거의 2년 만에 지금 돌파를 지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지난주에 셀트의 수급을 보면, 자, 이게 이제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지난주인데, 외국인들이 13만 4천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기관들도 5만 7천 주. 물론 이제 주 후반에 조금 누르긴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난주에도 18만 7천 주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쪼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자, 보험도 간망 4천 주 매도. 투시는 간망 1,700주 매수. 사모펀드가 이제 지난주에 3만 9천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주 초에는 좀 매수를 하다가 주 후반에 조금 주식을 파는 그런 모습에서 좀 눌렀죠. 그러니까 그게 조정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냐 하면 외국인들보다는 셀트의 조정은 누가 시킵니까? 주도는 누가 합니까? 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거. 자, 연기금도 어쨌든 지난주에 3만 7천 주 매수인데 주 후반에, 그죠? 조금 매도를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럼 5월달도 보면은, 자, 5월달에 지금 외국인들이 44만 주를 샀어요. 이제 물론 5월달 이틀밖에 안 남았죠. 기관들 58만 주에. 근데 개인들이 5월달에 100만 주에 매도를 했습니다. 100만 주. 자, 금융투자 매수. 보험 5만 2천 주 매수. 투신도 매수, 파문도 매수. 연기금 5월달에 25만 3천 원 샀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금요일날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 조정에 의해서 뭡니까? 결국은 오히려 튼튼한 조정이 된 거죠.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그죠? 그래서 5월달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계속적인 매수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럼 4월달을 보면 4월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셀트 주식을 88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기관들이 165만 주.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지금 뭡니까? 외국인도 88만 주지만은 기관들도 165만 주잖아요. 근데 누가 다 팔았습니까? 개인들이 두 달 동안에 258만 주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외국인들보다도 기관들의 매수가
클 것이고, 왜? 앞으로 쇼커브도 이제 외국계보다는 기관 쪽에서 쇼커브를 그죠? 더 많이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남겨 있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금융투자 쪽이 지금 10만 주 매수하는 거죠. 5월 달에, 지금 4월 달에. 이게 사실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12조를 샀지만은 기관들은 오히려 3조 원도 팔았으니까, 이제 시장 부분에서도. 자, 4월 이후에 연기금이 94만 주를 샀습니다. 연기금은 이제 3월부터 크게 매수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주가가 크게 좀 하락했던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수급 매도가 있었죠.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연기금의 매도였고, 또 하나는 뭐예요? 테마색의 매도였거든요. 테마색 물량. 그리고 이후에는 뭐 연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크게 매수를 보였죠. 자,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뭐예요? 기관들이 무려 260만 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3월 달이 왜 자꾸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연기금이 2월 달에 주식을 크게 팔고 3월 달부터 매수를 했는데, 3월 달 세장께서 복귀하고 나서부터 연기금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연기금이 산 게 뭐냐면 3월 달부터 135만 주를 샀어요. 근데 2월 달에 78만 주를 팔던 연기금이 3월 달에 135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산다는 뜻이죠. 그 이제 앞으로 연기금보다는 누가 이 금융 투자의 수급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래서 금융 투자가 22만 주 매수. 3월 이후에 보험도 26만 주, 투신이 57만 주죠. 사모펀드가 23만 주예요. 그럼 누가? 개인들이 280만 주. 외국인들도 24만 주 매도인데, 사실은 이제 2월 달과 3월 달에 외국인들은 뭐 테마성 물량이 거의 한 130, 40만 주 정도 나왔으니까, 그걸 제외하면은 외국인들도 쇼커버핸드 크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따가 이제 공매도 누적을 보면은 그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누적을 보면은, 그죠?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세장이 복귀를 하면서 개인들만 280만 주 매도를 보이고, 기관들 260만 주고, 외국인들은, 그죠? 오히려 매도가 지금 크게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결국은 이제 2월 달과 3월 달을 보면은, 그죠? 2월 달에 이제 3월 달, 그러니까 2월 달과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무려 140만 주를 팔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판 거죠. 그러니까 이 2월과 3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결국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테마성 물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이때는 누가 다 샀어요? 개인이 다 샀어요. 89만 주. 기관도 팔았죠. 왜?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이 팔았었으니까. 2월달 연기금 78만 주를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3월달 그냥 사면서 줄었지만은 32만 주. 그죠? 또 누구?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투자 쪽도. 그래서 2월달, 3월달은 셀트도 주가도 물론 하락을 했지만, 특히 2월달에, 그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인들이 89만 주를 매수. 이게 이제 3월달부터 정반대로 수급이 바뀌어버렸죠. 그게 이제 바로 누구의 효과다? 창업주의 복귀 효과다. 그럼 시장 자체는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뭡니까? 결국은 창업주가 들어왔다. 주가는 앞으로 좋을 것이다. 주식을 쇼커버를 하든 펀드를 사든 주가 바닥이니까 매수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지금 개인들이잖아요. 항상 우리 개인들은 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무슨 도덕성이든 뭐든 간에, 그죠? 툭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죠? 사기꾼이 입에 팬 것 같아. 걔네들은. 그쵸? 자, 이거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자, 올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개인들, 올해. 지금 외국인들은 올해 55만 3천 주를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164만 주를 팔았어요. 올해입니다. 기관들은 148만 주 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셀트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유입이 될 수 있는 창구가 금융투자라고 그랬죠. 그죠? 기관, 이쪽에 정권상을 비롯해서. 금융투자가 지금 12만 3천 주 매도해요. 12만 3천 주. 보험
25만 주, 투신 41만 주, 3호 20만 주, 연기금이 결국은 올해 뭡니까? 70만 주.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달 동안에 78만 주 팔던 연기금이 올해 결국은 뭐예요? 지금 72만 주로 순매수로 돌아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5월 거래발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달 되면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도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겠죠. 아까 앞에 갔지만 5월 달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얼마였죠? 아까 한번 보자, 다시. 자, 5월 달에 외국인들이 지금 44만 주를 샀으니까. 그죠? 그러면 6월 달 정도, 요 이제 속도라고 한다면 6월 달 정도 되면은 거의 외국인들도 이제 순매수로. 그럼 7월 달에 유플라이만 미국에서 런칭을 하면. 그죠? 거의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요? 그럼 또 결국은 누가 판단하면 기관들이 막 팔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개인이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그죠? 그럼 지금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160만 주야. 이제 5월 달. 그럼 상반기에 개인들이 뭐 한 250, 300만 주 정도 판다고 보면 하반기는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하반기는 셀트가 뭡니까? 더 상승폭이 확대된다는 뜻이잖아요. 20만 원, 뭐 25만 원, 30만 원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은 좀 개인들은 매도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순매수의 규모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왜 더 긍정적이냐? 어쨌든 모든 환경 자체가 지금 셀트 쪽에는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성장이에요. 지금 셀트처럼 매년 바이오 시밀을 하나씩 끄자고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직판으로 판매가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베그젤마 같은 경우에 6월달, 7월달 되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일단 공보면은 이제 등재가 되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하반기 가면서 이제 뭐가 증명이 되겠어요? 6프라이마가 증명이 되겠죠. 만약 6프라이마가 뭐 PBM에 등재가 된다든지, 그건 뭐 되겠지만, 그죠?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프라이마가. 그럼 램심 SC가 나오고, 그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이 일단은 실적 부분이 있어도 그렇지만 성장적인 부분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는 있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죠. 워낙 고용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그죠. 이제 하반기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럼 경기 침체 과정에서 또 하나는 또 금리가 이제 인상은 마무리가 된 거죠, 거의.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뭐, 지표가 좀 잘못 나온다고, 안 좋게 나오면 6월달 정도는 인상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 중단, 뭐, 올해 안에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하지 않겠어요? 하면은 성장주, 금리 부분, 또 경기 방어적인 부분, 거기에 경기가 방어적인 부분, 경기가 안 좋은데 실적은 사상 최대지, 거기에다가 계속 지금 바이오시밀러 승인 신청하지, 허가 떨어지지, 특허는 만료되지, 응? 여러분, 실적은 막 좋아지지, 거기다가 이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단기 매매해서 적극적으로 들자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봐야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1억 5,200만 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효과가 상당히 컸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자동차나 바이오는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가야 되는데 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엔비디아 효과 지난주로 이제 미국도 이제 지난주에 뭐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그죠? 이제 덕을 봤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번 주에는 자동차 부분이든 바이오 부분이든 셀트리온이든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이제 주 막판에 금요일날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이제 매기가 올라왔거든요. 그죠? 응?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셀트리온의 움직임, 또, 자동차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말 특강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주말 특강에 제가 요지는 이제 뭐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상반기에 이런 뭐, 2차 전지가 됐든, 또 뭡니까? 로봇이 됐든, 대박을 내드렸잖아. 그죠? 뭐, 기본이 뭐, 100% 이상은, 200% 이상 기본이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됐든,
또 이수 화학이 됐든 뭐 코스모 신소재가 됐든 이제 그런 종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이오에서 반도체에서 어디에서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세 개의 업종은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종목만 잘 선정해서 끌고 나가면 제2의 코스모 신소재, 제2의 포스코엠텍, 제2의 이수화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단기, 제가 그 개별은 토요일 특강에서도 내정목금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단기 매매 퉁퉁하고, 그쪽도 이제 휴재 매매로 하면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그게 왜?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기관들이 그래도 2,400만 주를 팔았어요. 개인들이 그렇게 삼성전자 사는 거 며칠 전 개인들도 결국은 못 견디잖아요. 그죠? 결국은 못 견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셀트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개인들이 그렇게 나는 중장기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견딥니까? 못 견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 견디고 계시잖아. 그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많은 개인 투자들이 셀트의 성장에 실적에 보고 들어왔지만 결국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저는 5%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5%. 그럼 여러분들은 그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 보면서 우리가 보십시오. 지난주에 조정을 좀 받은 주가가 뭐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죠.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메리린치가 8만 천주 샀어요.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2등인데 2위인데 4만 3천 주. JP 모건 3위 2만 5천 주. UBS 2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지만 매수 상위 창고는 메리린치와 모건 스탠리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쇼크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국계 창고 쪽으로. 매도는 누굽니까? 미래, NH, 프로그램, 삼성 이런 쪽이에요. KB, 골드만도 지난주에 샀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정 잘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그 조정을 받는데 누가 주식 다 가져갔어요. 공모적 쇼크가 가져갔다는 거죠. 자, 5월달 제일 많이 산 창구가 누구예요? 모건 스탠리, 메리린치가. 모건 스탠리가 20만 주 5월달 샀습니다. 메리린치도 5월달에 11만 주 샀어요. 물론 JP 모건이나 이쪽 거 샀지만 얘들은 뭐 사고 팔고. 근데 5월달에도 DB 창구는 6만 5천 주 팔았어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 앤더 차명, 삼성도 좀 눌렀죠. 그죠? 자, 그러면 올해 매도 매수를 보게 되면 올해 제일 많이 산 창구가 누구예요? NH 사사주죠. 한 70만 주.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모건 스탠리 58만 주. 이건 그거예요. 뭐예요? 바로 쇼크부죠. 그리고 신한 삼성도 13만 주입니다. 그러면 신한 삼성은 이제 앞으로 올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얘들이 매도의 상위에 있었잖아. 올해는 매수의 상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지금. 연말 가면 더 커지겠죠. 그럼 누가 팔았어요? CT는 77만 주 올해 매도인데, 이거 뭐야? 테마성 물량. JP 39만 주, 어디 물량? 테마성 물량. 골드만 20만 주, 어디 물량? 테마성 물량. 그리고 테마성 물량 빼고 나면 누가 팔았습니까? DB. 순수한 장기 투자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50만 주를 팔았어요. 올해 지금 DB 50만 주죠. 유진, 여기도 장기죠. 개인들 17만 주 팔았어요. 하이 7만 천주예요. 그러니까 DB나 하이나 유진이나 이쪽은 뭐죠? 셀트리온의 오랜 주주들이에요. 이분들이 계속 주식을 팔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내년까지도 가장 크게 팔 수급의 주체가 내년에 가면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가면은 테마성 물량은 거의 다 이제 동날 것이니까 올해 또 뭐 2분기 정도 아마 6월달이나 좀 한 번 또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긴 하는데, 그죠? 많이 남아있으니까 400만 주 이상 남아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게 이렇게 뭐 크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연기금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이 테마성 물량으로는 주가 빠뜨리진 않았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드디어 제가 금요일에 보여드렸죠. 공매도 누적 잔고가 190만 주예요. 190만 주.
그죠? 최저치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죠?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앞으로 보면은. 이게 한때 1900만 주 때, 아니, 1300만 주 때였었으니까, 여러분. 1300만 주가 10년 만에 이제 190만 주 된 거예요. 10년 만에. 10년 싸움 이제 한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대차는 뭐 그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940만 주. 자, 신용도 지금, 신용 이것도 이제 한때 뭐 신용 많았을 때, 신용이 이렇다 저렇다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뭡니까? 거의 한 130만 주였거든요. 230만 주였거든요. 셀트가. 가장 많았을 때가요. 그죠? 대형주 치고는 많은 거죠. 잔고가 지금 0.75니까 시정 잔고율이, 그죠? 0.75. 한때는 뭐 1.2, 3까지 갔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정도 이제 112만 주. 이것도 109만 주 때가 최저가였죠. 이것도 이제 깨는지를 또 보면 중요하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쭉 봤지만, 셀트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벌써 대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중간에 뭐 조정받고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마자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강의 특강료, 요번에는 좀 이게 휴가들을 많이 가셨나봐. 그죠? 우리,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최태훈님. 그죠? 최태훈님. 처음인 것 같죠? 감사드리고요. 유현님, 특강비 감사드리고. 우리 영호님은 이수페타를 보유하고 계신가 봐. 이수페타 셀트 감사. 우리 정근영님, 오늘은 이번 주말 특강은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못 오셨네. 그죠? 많이 못 오셨으니까, DF 부분만 조금 한 번씩 보시고요. 다음 주 특강에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 날 뵙도록 하고 여러분 화수 이틀 동안의 셀트의 흐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화이팅다.